내년에 집중할 작품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영상 렉처. 이렇게 두 갈래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대씩 발매가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년에는. 어떤 부류의 카드를 발매할 것이냐, 구매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타겟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카드는 오랫동안 팔리는 스테디셀러를 목표로 잡고 발매를 할 거고요. 어떤 카드는 5분, 3분, 진짜 빠르게는 1분 내로 품절이 될 수 있도록 발매를 할 겁니다. 어떤 카드는 리셀가를 최대한 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어떤 카드들은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들을 더해 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카드가 굉장히 실험적인 카드가 될 예정이에요. 이게 제가 단순히 카드를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지금의 저는 제가 마술을 시작한 지 벌써 한 22년, 23년 됐는데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어요. 제가 뭘 내든 다 품절이 돼요. 지금의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분명 저도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탈 거란 말이죠. 이때 돈을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스테디셀러, 사람들이 더 엄청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내는 것도 한 가지 길이긴 하지만은 실험적인 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기간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좀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나 내 팬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제가 내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카드 한 덱 한 덱이 해외에서도 그런 전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실험적이고 이상한 카드들이에요. 단순히 이상하다, 아니다를 뛰어넘어서 마케팅적으로도 엄청 무모한 시도를 계속 해볼 거고, 그게 범죄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범죄로 끌고 가기 전에서 컷을 할 거고요. 범죄인지 아닌지 그 선 사이를 잘 타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사이에서도 선을 계속 타볼 거예요. 절대로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린다거나 그런 깊은 뜻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브랜드들을 애초에 제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뭐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절대로 그런 사회 실험을 한다거나 거의 없습니다. 인기 많을 때 그런 걸 만들어서 호구 잡으시려는. 호구를 잡을 거면은 더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필틀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틀 어딨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내면 더 잘 팔려요. 왜냐면 그게 예쁘니까. 반면에 이런 카드는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면 이 카드를 내나 이 카드를 내나 내가 자본은 똑같아. 그러면 이 카드를 내는 게 자본적으로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잘 팔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 길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고 조금 덜 팔리더라도 내년만큼은 좀 해보고 싶은 디자인들이나 해보고 싶은 마케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PH라는 브랜드, 패러다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스펙트럼의 카드까지 가능할지 보여주는 느낌의 아마 해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양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거랑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드 공장을 네 군데를 컨택을 했어요. 카드 공장은 USPC에서 만든 거면 표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USPC 같은 경우는 카드의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USPC에서 만들었다면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USPC에서 만들었으면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USPC가 아닌 기타 다른 공장 네다섯 군데에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USPC랑 협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USPC 공장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당연히 퀄리티예요. 첫 번째도 퀄리티, 두 번째도 퀄리티, 세 번째도 퀄리티거든요. 근데 단점은 최소 수량. 최소 수량이 2,500개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2,500개면은 국내에서 소화 못해요. 그렇게 만들
사람은 저기 미국의 그 폰테인 만든 잭 뮬러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잭 뮬러는 USPC에서 2500개가 아니라 100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300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USPC 공장에 뭐 어떤 협업을 하거나 뭐 대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USPC 쪽에서 뭔가 그런 추가적인 계약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USPC에서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거 제 2500개를 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다른 공장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량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인 카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내년 설 날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1월 달은 아마 지나갈 것 같고, 내년 설날부터 이번 블라인드 팩 같은 개념의 카드가 나올 겁니다. 더 확장된 느낌일 거예요. 조금 더 확장된 느낌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연타로 뭔가를 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미리 제가 돈을 모아두라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돈을 모아둘 겁니다. 모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타적으로 카드를 내고 싶은데 당연히 조금 못 내는 달도 있을 겁니다. 뭐 생산 일정이 꼬이거나, 왜냐면 제가 블라인드 팩 냈을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모아서 못 샀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부터 계속 강조했죠. 내년 2월 달에 카드 살 거면 돈 모아놔. 돈 모아놔. 일단 모아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덱도 있을 반면에 최대한 적은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셀해서 돈 많이 버세요. 난 카드 리셀 가지고 뭐라 안 그래. 내 도구 리셀도 하세요. 책만 조금 뭐 어떡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년에는 책보다 영상 렉처 위주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 적어도 4개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책도 한두 권 나오긴 할 건데,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계약해 놓은 책이 있으니까 한 권 정도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단순히 제가 영상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책은 구조적으로 항상 중고거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찍어서 내보내면은 초반에만 좀 잘 팔리고, 중고시장에서 계속 돌아버리면은 그 책을 쓴 사람한테는 추가 수익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다른 출판 업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마술계 같이 애초에 시장이 적은 곳에서 중고거래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시죠. 근데 이제 책을 만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비난을 해요? 그냥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렇게 하면 내 수익 안 들어오는데 그냥 이런 신세한탄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는 평생 중고거래 하는 사람들 보면서 계속 신세한탄만 하고 살 것인가? 저는 도망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판매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PDF 파일로 도는 거는 문제가 있죠, 애초에. 그거는 근데 애초에 불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딱히 언급은 안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시장에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작업 활동을 할 거면은 책보다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스트리밍 영상으로 이제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 3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로 3,400을 들여가지고 사이트 구축을 했어요. 그 사이트 디자인 하던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지금 1인 기업이에요. 혼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뭐 입금 계좌 들어오면은 하나씩 뭐 영상 풀어줘야 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패러다임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모든 물량을 물류창고에 보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발송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왜냐면 저는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저는 몸이 하나니까 내가 이것까지 컨트롤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돈 다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버렸어요. 한 70% 정도 완성해가지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아도 마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알아서 팔아주는 구조의 사이트들이 지금 두세 개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굳이 사이트 안 만들어도 그냥 이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네 라는 구조를 내가 이제 파악해버린 거야. 이제 나는 영상 렉처를 판매할 곳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굳이 사이트를 안 만들어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거기서 아마 어떤 영상 렉처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스토어는 총 3개로 봐야겠죠. 첫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영상 렉처 사이트. 예. 영상에 개인 워터마크 박혀서 최초 유포자 찾게 하면 더 보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 사이트에 제가 그 보안 이제 관련해가지고 알아봤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이트는 보안이 다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읽어보니까 그 워터마크 영상이 안 보이게 박히게 하는 거랑 그 동시 접속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넷플릭스처럼 계정 공유를 불가능하게 해서 계정 공유가 적발되면은 뭔가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탑재된 사이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 3년 전에 제가 원래 만들던 사이트가 그런 형태였어요. 워터마크가 이미 박혀 있었고, 저 접속하는 분들의 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정 공유가 불가능하고, 뭐 추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집필하고 뭐 교정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물류가 진짜 빡세요. 책 한 권이 레퍼토리가 이만해요, 거의. 근데 그게 몇백 권 창고에 박아둬도 생각해봐요. 그거 애초에 여기까지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 물량을.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물리적으로 재고 관리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작비도 책보다 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점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노력을 들어서 책을 냈을 때 이 정도의 사람들 만족이 있으면은 내가 같은 노력을 들어서 영상을 내면은 장점이 이 정도예요. 진짜로.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고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책을 좋아해요. 내가 책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애초에 그 책이라는 오브젝트가 좋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영상 렉처를 발매한과 동시에 그냥 내 개인 소장용으로 한두 권 정도만 개인 책을 낼까도 고민했어요. 나만 가지고 있게 그냥 그 책을. 그래서 참 아쉬워요. 이 책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걸 이제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재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본이 묶인 경우도 있죠. 왜냐면 내가 책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은 내가 제작비만큼을 손해보는 거니까 계속 쭉. 이제 마술기계처럼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곳에서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반면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한번 제작하면은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판매가 쭉 가능한 거고 재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구조 덕분에 영상 쪽으로 가면은 내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이 평생 갈 거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내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보다 영상으로 냈는데 책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시 틀어야죠.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